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CTP42. 자, 아일리아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인데요. 임상 3상 중간 평가 결과 좋은 결과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자, 한투증권에서는 셀트리온 관련해서 지금 매수하자, 이런 어떤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윗꼬리가 조금 나왔죠. 오전장에 조금 이제 주말에 미증시도 흐름이 괜찮았고 시장 분위기 어떤 기대감으로 15만원대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분봉상에 쌍봉을 그리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종가상으로는 15만원대였고 시간에는 15만원대가 살짝 내려가 버렸죠.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도 7.30으로 또 다시 좀 늘어나면서 프로그램은 장중에 이제 외국계는 좀 매수가 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 부진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지금 지지에서 올라갔습니다만 윗꼬리가 나오면서 예, 이그 5일선 위에 있던 부분들도 내려왔고 2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맞는 흐름들로 바뀌는 어떤 흐름으로 주가가 형성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현물에서 이제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한 3만 5천 주.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조금 사고 팔 때는 많이 파는. 작년도부터 제가 쇼플레이를 많이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추세 전환, 보통 이제 확실하게 추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명확하려면 돌파가 나오든지 이 저점에서 한 20% 이상의 어떤 흐름을 해야 이제 추세 전환을 보는데, 올해 이제 저점이라고 하는 거는 3월 달에 14만 원이죠. 그러면 뭐 14만 원이니까 20% 하면 한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17만 원대 정도 윗단으로 올라와야 이게 이제 좀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 올라가는 어떤 흐름으로 통상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흐름들은 나오지 않고 이제 좁은 박스권 흐름이 3월 달에 이제 나름 윗단이 16만 원, 그 다음에 밑단이 이제 14만 원대 뭐 초반, 요런 어떤 박스권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다만 이제 3월 달에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의 어떤 복귀 소식으로 셀트리온 제약 중심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다시 셀트리온은 내려왔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만 3천 원대를 넘기면서 이 돌파 흐름으로 가다가 이 돌파가 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뭐 올라갔다가 이 부분을 유지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주총 이후에 M&A 보다는 이제 3, 4병에 관해서 좀 보수적인 어떤 의견이 나오면서 이 연봉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반등도 아니고 플랫형 조정으로 지금 4일 연속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 중요 라인 때는 이제 9만 원대가 가장 강하기 위한 어떤 라인인데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빨리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플립형 조정이라든지 좀 더 이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시간에도 한 600원 정도 더 빠졌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헬스케어도 결국 이제 6만 8천 원대를 돌파 못하면서 다시 6만 원 이하로 내려온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흐름입니다. 수급도 좀 약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습니다만 시장이 바라는 어떤 이제 재료에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왔다 보여지죠.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아침에 이제 아일리아 관련되는 올해 뭐 스텔렐라, 아일리아 뭐 이런 관련되는 후속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진행 사항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적응증 외삽 관련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외삽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내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바이오시밀러 어떤 장점 중에 하나죠. 보통은 사실 이제 이 그 적응증 추가를 하려면 새로운 질병과 같이 마찬가지로 임상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그런데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 오리지널 어떤 의약품이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임상할 때 하나의 어떤 부분에서 이 동공증을 입증해 버리면요, 그 기존이 유사한 나머지 이제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는 적응증에 대해서도 그냥 인정해 줍니다. 임상을 하지 않고서도. 그래서 오리지널 제 의약품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반대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유럽, 미국 등 규제기관에서 외삽을 지금 인정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임상을 진행하지 않아도
이 오리지널 제품의 모든 풀레벨의 어떤 적응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비용에서는 효과적이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이 PMS라고 해가지고 시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리얼 데이터 형태로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임상에서 발표하는 형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월드 데이터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허가 과정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일리아 관련되는 CTP 사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는 이제 당뇨병성 항방부종 환자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아일리아가 이제 적응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임상을 진행하지 않고 지금 신청을 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램시마도 이제 오리지널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의 어떤 이제 레미케이드 적응증 할 때도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만 이제 임상 실험으로 했고 나머지 이제 적응증 관련되는 부분들은 외사변태로 이제 적응증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의 어떤 시간적이라든지 비용성에서 어떤 장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진행되고 있는 임상 3상에서 중간 결과입니다. 그래서 24주까지의 어떤 6개월 정도까지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52주 하면 이제 연내에 이제 아일리아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CTP 사이 관련돼서 이제 신청할 뭐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리지널 제품 보육 제약사 입장에서는 반발합니다만 이 규제기관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이게 뭐 일종의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 진행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셀티론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임상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임상 사상 형태의 PMS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리얼월드 데이터는 또 별도로 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정진 명예회장의 어떤 이제 복귀 이후로 이 관련된 기사가 오늘도 좀 많이 나왔는데요. 자, 셀트리온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이제 화장품이 한참 좀 좋을 때가 있었죠. 2013년도 이 중국발 이제 그 사드 사태 전에 화장품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좋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보통 바이오 회사들이 화장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스킨케어 관련되는 부분 기존에 이제 한 스킨을 이제 인수해 가지고 화장품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했는데 성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딩스 합병에서도 스킨케어 주주들의 어떤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이 500억 이상 나오면서 스킨케어가 이제 홀딩스 합병 과정에서도 또 이제 그 제외가 되었는데요. 뭐 화장품 관련해서 이제 성과가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줄곧 적자입니다. 보통은 이제 실적이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스킨케어의 어떤 그 재무적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게 뭐 또 이 스킨케어의 어떤 부분으로 재무적으로 이제 대여를 많이 해주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도 있었는데 뭐 드라마나 영화 제작했는데 대부분 뭐 그렇게 성과가 안 좋죠. 영화도 보면 그 은복동인가요? 별로 좀 안 좋았고 그 드라마도 제작비는 많이 들였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큰 성과를 못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스킨케어도 지분이 69%고요. 엔터테이너는 셀트리온 홀딩스가 100% 자회사로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복귀 후에 어떻게 될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핵심은 결국은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비전입니다. 결국은 이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서준석 이제 그 첫째인가요? 예, 거기하고 조금 이제 의견이 좀 갈등이 내부적으로 좀 있었던 부분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좀 들어왔는데 결국은 신약 개발사로의 어떤 진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3, 4병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중심의 어떤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안정적인 어떤 실적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생각으로 결국은 이제 돌아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지금이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목표 주가를 유지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신약 개발 회사로 이제 체질 개선을 이제 돌입하는 거죠.
그동안 맡겨놓았던 이제 경영질이라든지 자제분들이 들어와서 신약 개발해서 여러 플랫폼 뭐 이중항체 뭐 ADC 그다음에 mRNA 마이크로바이옴 뭐 건든 거는 많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다른 어떤 이제 바이오텍과 차이가 없다 이런 어떤 평가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뭔가 하기 위해서 정리의 어떤 흐름이 필요한 어떤 상황이고 이 어떤 체질 개선을 2년 동안에 서정희 명예회장이 복귀 이후에 좀 기대될 수 있겠고요. 올해 실적은 지금 이제 공시로 나왔던 부분 외까지 포함하면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3% 올라 6,296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0% 가까이 증가한 2,133억 정도로 컨센서스 상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제 매출의 중심을 램심하고 올해 이제 가장 큰 이벤트는 램심 SC의 10월 정도로 예상되는 미국에서 신약으로 어떤 승인 여부입니다. 그리고 유플라이마의 어떤 7월 달에 상업화 시작.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을 받는 여부가 굉장히 뭐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서정진 명예회장이 어떤 복귀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3, 4병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좀 내려왔죠. 뭐 M&A도 중요하고 신시장 뭐 신약 개발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합병 이슈다.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요. 거의 뭐 개체일까지 7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그 7월 행정 절차 그러니까 이제 분식회계 관련되는 회계 논란 관련해서 이제 금감원에 제출해 마지막 리포터가 이제 7월 달에 제출되고 나면 금융시장의 안정이 가장 중요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3, 4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뭔가 이제 코멘트가 이제 3분기 정도 되어서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명확한 정사진이 좀 나와야 되겠죠. 여전히 3사의 어떤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적자가 난 것도 아니고. 근데 주식시장의 바이오 그 제약 관련주들은 성장성이 가장 중요하죠. 돈을 벌고 있는 거로 주가 어떤 부분들은 과거 대비해서 뭐 2년 전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예전보다는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시가총액이 다시 늘어나기 위해서 성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매출의 어떤 일정 부분 유지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 동력은 그래서 바이오 시밀로 미국 시장에서 화끈하게 뭔가 재패를 하든지 아니면 신약 관련되는 빠른 어떤 기대감으로 뭐가 있든지 아니면 그동안엔 항상 이제 제약 요건이었던 3, 4병을 통해서 이런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이제 7월 달 이후에 그리고 4월 달부터는 계속 이제 모멘텀이 있습니다. 베그젤마 미국의 어떤 이제 출시 관련되는 부분 5월 달에 이제 유플라이마의 허가 7월 달에 이제 3, 4병 관련되는 부분이 이후의 어떤 일정들 자 그래서 2분기부터는 연말까지 계속 이제 실적과 더불어서 모멘텀이 있는데요 주가만 안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반영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박스권을 빨리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박스권 흐름들이 16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넘어가는 여부가 중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이 15만 원대의 부분에서 양봉이 제대로 이제 수급과 더불어서 나오느냐 이 부분이 또 이번 한 주가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